항소심 치호 변론의 날이었었고요. 그래서 쟁점별로 핵심적인 주장들을 검찰과 변호인이 했던 날입니다. 그 중에 검찰의 주장은 들으신 것처럼 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시작해서 계속됐던 현상들인데 온갖 그 정적 프레임에 가득한 언어로 시작해서 마지막 오늘 치호 변론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. 권력형 비리, 교육에 있어서의 대물림, 정의의 실현, 이런 거창한 이야기와 또 강남 건물의 꿈이라든가 이런 그 프레임을 뒷받침하는 선정적인 언어를 쓰면서 이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그것을 양형의 이유까지 설명하였습니다. 사실은 이미 그 프레임이 수사 초기부터 이미 다 깨졌다고 저희들은 생각했습니다. 처음 시작했던 게 사모펀드 수사를 계기로 해서 권력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했던 범죄로 규정을 했었고요. 그런데 이미 그것이 대부분 다 깨져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그 프레임을 유지하면서 덧붙여서 교육의 공정성 이런 문제를 가지고 크게 나아갔습니다. 저희는 항소심 시작할 때부터 차분하게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좀 살펴가면서 이 재판을 결론을 내자라는 제안을 했었었고, 오늘도 우리 변호인들은 공소 사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차분하게 결론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권력형 비리는 어디에도 없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고요. 소위 입시 관련했던 문제에 있어서도 그 당시에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 규범에 반하는 건지, 과장과 허위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, 정말로 이것이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지, 그런 것들을 파악하려면 당시 같은 시대에 같은 방식으로 확인서를 냈던 여러 다른 사람들하고도 비교해봐야 될 텐데 그럴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. 무엇보다도 냉정하게 하나하나 확인해 나가면 이것이 과연 죄로서 책임을 물을 사실관계인지에 대해서 차분히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. 또 나중에 양형에 있어서도 결국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손실을 봤을 뿐이고 입시에 있어서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인지, 오히려 영향을 주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의존원이나 그 대학에 있어서 그 심사위원들의 어떤 자율성과 그들의 판단 기준들을 오히려 더 무시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까지 있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처벌 가치가 있는 행위들이냐 차분하게 검토해달라는 것이어서 전반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토해달라라는 취지였었고요. 이제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, 검찰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사건은 어떤 범행 사실이 발견돼서 그것을 가지고 수사를 지속하는 통상의 수사와는 전혀 달리 조국이라는 한 사람의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프레임을 정하고 프레임이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다양한 수사들을 총동원했던, 누가 봐도 사람과 목표가 정해지고 거기에 꿰어 맞추는 수사의 결과가 아니냐, 이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냐, 이것이 이 사건의 통상의 수사와 다른 점이 아니냐, 이런 부분들의 문제 지적들을 변호인단에서는 했었습니다. 아마 이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유무죄와 또 만에 하나 유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양형에 있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판단이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 결론은 좀 어떻게 날 걸로 예상하세요? 저희는 그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해서 저희가 이 밖에서 평가할 문제는 아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고 상상을 벗어나는 판결이어서 항소심에서는 그 1심 판결에 그런 문제점들은 충분히 지적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. 나머지 제가 말씀드릴 건 없고요.
항소심에서도 이제 1심 때랑 주장이 이제 유지된 부분이 있고 새롭게 말씀하신 주장들이 있잖아요. 네. 새롭게 이제 좀 중점적으로 변론하셨던 부분을 요약해서 그냥 말씀해 주신다면. 이제 1심에서는 검찰이 주로 입증을 하고 그 검찰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 방어하는 것에 이제 저희가 주력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관계 싸움에 주력을 했다고 한다면, 이제 항소심에서는 뭐 그 중에 뭐 새로이 증거 조사를 통해서 추가로 사실관계 주장을 할 것도 있지만, 결국 1심에서 했던 여러 중요한 증거나 이런 증인들이나 증거들에 대해서 판사의 1심 판결의 재판부의 판단 또는 증거의 취사 선택,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다는 걸 주로 지목을 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기다와 아니다의 증언들이 공존할 때 그런 것들을 취사 선택하는 방식, 거기에 담겨져 있는 어떤 선입견, 오히려 그 형사재판에서의 증거 판단의 기본 원칙과의 문제들, 이런 것들을 항소심에서 문제 제기하면서 주로 1심에서 나왔던 여러 증거들을 다시 한번 의미를 분석하고 그걸 토대로 사실 인정을 해달라는 취지였었고요. 그런 의미에서 사실관계 주장이 뭐 크게 달라지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. 다만 이제 초기 수사 단계에서 저희들이 확보하지 못했던 여러 자료들이 있어서 이제 항소심에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간 측면은 있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포렌식 수사에 대해서 1심에서는 확보하지 못했던 포렌식 그 결과물을 항소심에서 변호인 측에서 새로이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그 포렌식 수사 결과를 가지고 치열하게 공방을 벌인 부분은 1심에서는 없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죠. 그래서 항소심에서 좀 더 강력하게 주장됐던 것이 그 PC에 담겨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가 그 압수수색 절차에서 위법성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주장들을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했고,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도 포렌식을 통해서 치열하게 공방이 이루어졌다. 이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재판 마치고 정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 나누셨는데 좀 어떤 얘기 하셨어요? 그 건강이 어떠신지 뭐 이런 거 했었고요.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. 검찰 구형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? 구형량이요? 그건 뭐 원심대로 유지하라는 그런 구형이어서. 근데 저희는 원심에서의, 그러니까 1심에서의 구형도 사실 좀 저희들이 보면 이례적인 구형이었고, 그 이례적인 구형으로서의 논거가 바로 오늘 검사가 스스로 실토한 그 프레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통상적인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들의 프레임을 통해서 이 사건을 봤다라는 것이 오늘 구형 의견을 통해서도 확인했다고. 이상입니다.